동서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4%가 증가했습니다. 동서가 물류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실상인즉슨 동서식품이었는데 비상장 기업이라서 이 지주회사 성격인 일단 동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정정훈 기자의 오후 1시 뉴스 보도인데요. 커피 믹스 듣자 흰가루 태국 넘어가 392만 명분 마약 밀수 막았다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의 청정국이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는 이미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커피 믹스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애용한 거지만은 요즘은 저는 안 먹고 있습니다만은 사진에 동서식품이 선명히 보입니다. 여기요. 이 동서식품이 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수리남 영화처럼 뭔가 이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동서식품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야바라는 게 또 있는데, 초콜릿에 어떻게 이 감싼 뒤에 초콜릿에서 숨겨서 국제 법률을 적발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제 관세청이, 우리나라에도 마약수사본부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관세청도 수사권이 있는 거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동서식품은 동서의 자회사 비상장 기업인 거고요. 참고적으로 물류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한번 이 비상장 기업인 이 총 영업비용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게 5위가 운영비용인데 단위는 1,000원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7,225억 원의 이 운영비용이 들어가는데, 운반비는 29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는 4.1%. 2020년보다는 이제 0.3%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이제 적은 투자를 가지고도 재고 관리를 잘해서 회사가 이익이 난다면은 이 운반비에는 충분히 물류 관리 비용으로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동서식품에 대한 회사 설명 개요를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동서의 스루풋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은 2,67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그거보다 약간 떨어진 8.4%가 증가해서 스루풋은 금액상 10.4%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은 0.3% 상승했습니다. 근데 운영 비용이 8.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0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7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억 5,1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차이가 또 작은 것은 이 동서는 제품보다도 상품 취급이 더 많아서 가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재고자산 명세는 분기에는 이렇게 연간 공시할 때처럼 공개를 안 하고 이 재무제표에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할 수 없이 분석을
게 적용을 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비성분 내역이 있었다면은 역산해가지고 이제 그 2022년 말, 아니 저기 상반기 말 그 재고를 좀 풀이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비성분의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종합적으로는 상반기에 93억 원의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가공 비율, 그러니까 이제 그 상품의 그 크기도 크지만은 이제 가공비는 제품에만 적용되는 가공 비율이기 때문에 가공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거를 그 적용해 가지고 역산으로 풀이해낸 건데, 매출원가 재료비,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8.3%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8.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 총 제조 비용은 비교의 의미는 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궁금사항이 항상 인건비가 최우선적으로 비용 중에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작년도 연간 그 연봉을 좀 산출해 봤더니 1억 1,600만 원 선으로 매우 높은 이 연봉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운반비가 여기서도 좀 증가를 크게 했죠. 2.5% 증가를 했습니다. 2단계 비교는 의미가 없어서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그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그 회사가 반정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든지 또는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든지 그런 데이터들로 입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루픈율이 그 상승한 것은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도 그 데이터로서 입증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만, 아쉽게도 동선은 그런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나 반기 보고서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비공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임팩트 미래 가치는 1.7%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수금 속도 조금 느려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 그 속도 지수가 1.36으로서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상품 매입이나 원재료 매입 쪽에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더라도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빨리 나간다, 이렇게 그 해석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대중소기업 그 협력업체하고 상생 개념으로서의 지급 속도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가 회계 식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5,35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남는 그 영업이익은 367억 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원가 회계 개념이 아니고 이제 스루프 회계 개념만 그냥 소개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픈율은 뭐 그대로 두더라도 이 계약한 금액에서 조금 더 이 계획보다도 이익을 더 내보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그 7.9%, 약 8%를 증분을 시키는 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15.7%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535억 원 선으로
이익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이 희망찬 이 연습 게임을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가는 21,900원으로서 2021년 말 31,000원보다 무려 9,1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장부 가격 151%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은 김상원 씨가 17.12%, 김석수 씨가 19.15%, 김종희 씨가 12.72%, 5% 이상 주주명의 세 분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동서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스루퍼 통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